자, 긴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우주에 구멍이 있습니다. 새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 거대합니다. 인간의 뇌로는 이렇게 거대한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 뇌로는요. 커지는 블랙홀일까요? 우리 태양계가 이 거대한 무의 공간에 빨려 들어가게 될까요? 제가 너무 과장하는 걸까요? 자, 알아봅시다. 우주는 물질로 균일하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보이드라 불리는 거대한 빈 공간이 우주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우리 은하수도 로컬 홀이라 불리는 보이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보이드는 차원이 다릅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라고 불리며 거대한 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목동자리 방향 멀리 위치한 거대하고 거의 텅 빈 우주 거품입니다. 그 엄청난 크기가 이 기묘한 구조물을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는 무려 3억 3천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우리 작은 태양계의 폭은 약 3광년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목동자리 보이드에는 은하가 아주 적습니다. 우주의 다른 곳과 비교하면 사실상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가장 큰 보이드 중 하나이자 발견된 가장 큰 빈 공간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 은하가 목동자리 보이드 안에 있었다면 역사의 대부분 동안 다른 은하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1960년대까지 망원경은 그만큼 강력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은하들은 너무 멀고 희미해서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1960년대가 되어서야 망원경이 크게 발전하면서 매우 희미하고 먼 은하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보이드 안에 살았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중요한 질문을 풀어봅시다. 이런 거대한 빈 공간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빅뱅 이후 우주의 모든 물질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완벽하게 균일하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양자 요동이라 불리는 미세한 무작위 차이로 인해 어떤 지역은 물질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밀도가 높은 지역은 중력이 더 강해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지역은 거의 비게 되었죠. 이렇게 은하들이 뭉치고 그 사이에 거대한 보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들도 서로 끌어당겨 필라멘트라 불리는 긴 실 같은 구조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필라멘트들이 모여 우주 전체에 거대한 거품 같은 그물망을 형성했습니다. 은하들은 실을 따라 모이고 그 사이 빈 공간이 보이드가 되었습니다. 마치 거품처럼요. 작은 보이드들이 서서히 합쳐져 목동자리 보이드 같은 거대한 영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필라멘트와 보이드는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물입니다. 필라멘트는 더 뜨겁고 에너지가 높은 반면 보이드는 더 차갑고 훨씬 비어 있습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는 정말 거대합니다. 관측 가능한 전체 우주 지름의 약 0.3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공간 안에는 약 60개의 은하만 있으며 대부분 중심을 관통하는 튜브 형태로 뻗어 있습니다. 보통 이 크기의 영역에는 약 2,000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보이드는 큰 곰자리, 쉐플리,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목동자리 같은 거대한 은하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가운데 텅 빈 공간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1970년대에 새로운 기술로 우주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이런 거대한 빈 공간과 큰 은하군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는 1981년 미시간 대학교의 미국인 천문학자 로버트 커슈너가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그 대학은 꽤 좋은 미식축구팀도 있죠. 당시 그와 그의 팀은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 측정해 우주를 입체적으로 지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적색편이 탐사라고 합니다. 이 작업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대한 우주 영역이었죠. 지도에서 거대한 빈칸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극적인 가설을 즉시 배제했습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는 블랙홀이 아닙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지만 소수의 은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차단하는 가스와 먼지 구름인 암흑 성운도 아닙니다. 목동자리 보이드가 은하를 숨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는 과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배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매우 비어있기 때문에 암흑에너지를 연구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우주는 일반 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로 구성됩니다. 일반 물질은 맨눈이나 도구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주의 약 5%를 차지합니다. 우주의 약 27%가 암흑물질이고 암흑에너지는 약 68%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주 팽창을 담당하는 힘입니다.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고 작동 원리를 알아낼 기회에 흥분합니다. 보이드는 중성미자 연구에도 유용합니다. 아주 작은 입자로 우주를 막힘없이 여행할 수 있죠. 거의 잡을 수 없어서 유령 입자라고 불립니다. 우주를 그리고 우리를 흔적 없이 통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개가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중성미자는 태양, 폭발하는 별, 원자력 발전소처럼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주에서 빛입자 다음으로 많습니다. 중성미자의 정말 이상한 점은 이동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이동 중에 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중성미자의 질량이나 어떤 유형이 가장 무거운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알면 우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우주 탐사선들이 이런 빈 영역을 면밀히 관찰할 겁니다. 관측 결과를 컴퓨터 예측과 비교해서 과학자들은 중성미자에 대해 더 배우고 우주를 더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런 우주 임무 중 하나가 유클리드입니다. 그 데이터는 목동자리 보이드와 다른 유사한 우주 보이드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유클리드의 임무는 암흑우주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최대 100억 광년 떨어진 수십억 개의 은하를 관측하고 하늘의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거대한 입체 우주 지도를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더 빠르게 팽창시키고 암흑물질이 은하 형성과 결합에 도움을 준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둘 다 실제로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난 100억 년 동안 우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관찰함으로써 유클리드는 과학자들이 우주의 성장 과정, 은하 형성,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 중력의 실체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유클리드는 높이 약 4m 반, 폭 약 3m 반입니다. 두 가지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전력, 컴퓨터, 조종 같은 우주선 운영을 담당하고 다른 부분은 망원경과 두 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촬영하고 다른 하나는 적외선으로 먼 은하를 찾습니다. 유클리드는 2023년 7월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으로 발사되었고 2024년 2월에 공식적으로 과학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약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공전합니다. 지구와 함께 태양 주위를 도는 특별한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덕분에 시야가 안정되고 우주 연구가 쉬워집니다. 유클리드는 약 6년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연료가 남으면 더 오래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0월 유클리드는 거대한 우주 지도의 첫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수 바깥 하늘의 3분의 1 이상을 스캔하여 수십억 개의 은하를 촬영할 것입니다. 일부는 너무 멀어서 빛이 우리에게 닿는데 최대 100억 년이 걸렸습니다. 이 우주 탐사선이 찍은 이미지는 지구 망원경보다 약 4배 선명합니다. 유클리드는 또한 빛을 상세히 분석해 은하의 구성과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수억 개의 별과 은하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 임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만들 것입니다. 참고로 유클리드는 기하학을 발명한 고대 그리스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우주의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물질과 에너지가 우주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셨죠?